여러분 혹시 체질에 관심이 많으세요?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그 체질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어떤 체질이라는 말이 자기가 좀 남들과 다른 독특한 어떤 부류에 속해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어떤 체질이라고 해도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공식적인 어떤 체질 분류는 사상 체질 아니면 팔 체질 뭐 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상 체질 네 가지잖아요. 그거 뭐 팔 체질도 여덟 가지죠. 그 정도로 사람의 분류가 끝날 리가 없어요. 분류를 하자고 하면 정말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모든 사람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게 독특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독특한 거를 우리가 좀 찾아내는 게 예를 들면 뭐 효소 같은 거. 그래서 똑같은 타이레놀을 먹고 똑같은 비타민 C를 먹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다 다른 거. 그거는 효소의 차이다.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가 짐작할 뿐이지 정확하게 효소가 어떻게 다른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. 어, 제가 이제 사람들을 상담할 때 어떤 부부가 왔어요. 예를 들면 그 부부가 왔는데 남자분은 이제 얼굴이 붉고 체격도 크고 혈압 당뇨가 있고 몸에 이제 확실히 노폐물이 누가 봐도 많은 분이었어요. 이제 그분을 제가 생기산을 처방을 했어요. 그 옆에 이제 부인께서는 체구가 작고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추위도 많이 타요. 그런데 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부인께도 똑같은 생기산을 드렸어요.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다 눈이 동그래지셔갖고 저를 보는 거예요. 아니 우리 둘이는 이렇게 체질이 다른데 왜 똑같은 생기산을 주느냐. 이 생계산이 그럼 무슨 약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. 여러분 체질이 맞을까요? 병증이 맞을까요? 저는 예전에 제가 체질 공부도 제 나름대로 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어떤 거기서 우리가 병의 치유라든지 혹은 좀 더 건강한 삶을 이렇게 이끌어낸다든지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죠.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이끌어내는데 이 체질이 별로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. 저는 그냥 약을 쓰는데 혼선만 많이 빚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결국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체질을 버리고 병증을 택했거든요. 병증이라는 거는 체질과 뭐가 다르냐? 체질은 여러분 일단 사상 체질만 한번 생각해 봐도 돼요. 이렇게 태양, 태음, 소양, 소음 이렇게 네 개로 나누죠. 일단 내가 어떤 한 체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체질은 바뀌지를 않아요. 거의 거의 바뀌지를 않아요. 그런데 병증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 독감에 걸렸어요. 그러면 독감에 걸려 있었을 땐 독감증이에요. 근데 독감을 졸업하고 나면 내가 독감증에서 끝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뇨에 걸려 있어요.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잘 치료되진 않지만 당뇨병을 내가 극복했어요. 그러면 나는 당뇨병이라는 병증에서 벗어난 거예요. 그 사람은 당뇨 환자가 아닌 거죠. 그래서 저는 환자들을 또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해주고 그분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때 이 병증이 체질보다 훨씬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제가 똑같이 생기산을 드린 이유는 생기산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주 효능의 범위에 두 분이 똑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내 체질에 비타민이 맞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. 여러분 팔체질 그런 데 가셔서 자기는 비타민이 맞지 않다라고 진단을 받고서는 영원히 비타민하고 담 쌓고 사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. 저는 팔체질 하시는 분들 그 이론을 제가 뭐 이렇게 깎아내릴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. 여러분 그 건강한 사람일수록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거든요. 그 건강한 사람도 체질로 따지면 어떤 체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본래 건강한 사람들은 인삼도 먹을 수 있고 보약도 더 잘 먹어요. 그런데 몸이 약해지면 오히려 정말 몸이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보약도 잘 못 먹거든요.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점점 줄어들어요. 특히 이제 알레르기가 있다 해보세요.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검사해서 리스트 뽑아보세요.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거든요. 그거는 진짜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우리는 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그런 검사를 하는 건데 그 검사 결과가 더 내 식생활과 내 활동의 범위를 좁혀서 나로 하여금 삶의 질이 뚝 떨어지게끔 내가 이게 사는 건지 사는 게 사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만드는 검사라고 하면 그건 별로 유익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
체질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 비타민은 그냥 무조건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. 먹어서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. 그 팔체질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다 하더라도 팔체질도 아직 미완성이고 앞으로 더 30년, 50년, 100년이 지나면 그것도 계속해서 보완되어야 하는 어떤 학문이거든요. 진행 중인 학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 참고로만 하시고 실제로 내가 어떤 거를 먹고 내 몸에 어떤 것이 더 맞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자기 몸에 테스트를 해보고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입장에서 이제 비타민을 처방을 해서 드렸는데 그 먹지 말라는 분들 중에서 BC 고용량 요법 너무 효과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. 여러분들도 그 너무 체질에 구애되지 마시고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 여러분 스스로에게 맞는 것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남들에게 맞는 운동이 나에게 안 맞을 수 있고 또 남들에게 잘 안 맞는 거 나한테 맞을 수도 있거든요. 그 중에 어떤 것이 나를 좀 더 건강하게 해줄 수 있을지 그 판단의 몫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